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어제 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이제 어제 채널의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게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약간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엄 여기서 말씀한 게 뭐냐면 경제, 국내 정치, 수출, 외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상계엄은 이것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불법 계엄이었고 그건 헌정 질서를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후유증도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죠. 저는 그냥 경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경제 수출 이런 게 괜찮았으면 그러면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당에서 비상계엄 하는 것들을 협치가 용산하고 안 돼서 비상계엄 만들게 됐으니까 그것도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당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에 대고 얼마나 많은 얘기 대통령실에 대고 의정 갈등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독대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근데 다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 한번 부르신 거는 비서실장하고 둘이 앉혀놓고 본인이 거의 무슨 훈시하듯이 교장 선생님이 비행 학생들 무슨 훈시하듯이 그런 장면 연출해서 사진 찍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당에서 대표가 협치를 잘못해서 비상계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논리적 합리성이나 정합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 없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놀랄 만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되거든요. 비대위원장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최소한 쉽게 설명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제명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계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탈당 이런 부분들로 넘겨지고 지난 말씀한 대로 한동훈 지난 전 대표 본인 자당의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저는 신선해 보이지 않잖아요. 신선하지도 않고요. 최소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젊은 김문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친윤의 여러 지도부들의 방패막의 역할을 하는 수준이지 사실상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할 것 같으면 탄핵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탈당을 요청한다. 그리고 기한을 주겠다. 이번 몇 주 안에 탈당하지 않으시면 출당 제명 조치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나가야 그래도 뭔가 의지를 보이는군 하는데요. 그냥 저는 보훈 인사다. 김문수 후보의 보훈 인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직 내정이고 네. 목요일 날 정식 임명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용태 내정자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 당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요일에 정식 임명이 되면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김문수 후보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순을 내가 좀 하겠다는 의사는 좀 표시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작 김문수 후보가 오늘 출당 문제 놓고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못할 거예요.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도 지금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 게 내가 한 놈한테 2번이나 뒤통수 맞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경선에서 친윤
의원들이 어르르 몰려올 때 와 나 도와주러 오는구나 내가 뭐 미래가 밝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본인은 불쏘시개 만들어서 김문수 후보로 밀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또 와르르 몰려와서 그 한덕수 후보로 총리로 밀려는 어떤 그런 그림상에서 움직여갔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가서까지 그 분노를 못 참고 계속 뭐 그 어디야 그 페북에다가 뭘 올렸다가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한다. 이거는 한동훈 후보 전 그 대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김문수 후보를 그 떠받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는 자기 지지하는 의원들은 거의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친윤들 위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건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돌려서 그걸 돌려서 한다고 해도 아마 펄펄 뛸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15일에 뭐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상황인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또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아주 분명한데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 보여서 안타깝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죠. 제가 좀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전 비대위원이었어요. 근데 전 비대위원이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본인은 살아남아서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책임을 안 졌죠. 그러면 왜 그 책임져야 될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올렸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캠프로 가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봐야 됩니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방패막으로 세운 거예요. 친윤 그룹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 말씀한 대로 필요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이 지난 그 지도부에서 김용태 비대위원까지 날려버리면 그러면 구심점이 친윤 의원들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 캐시로 가져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목요일 날 임명되면 첫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도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책임을 안 질 것 같으면 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 본인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려서 그만두셔라.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제명 정치를 해서 한동훈이든 안철수 의원이든 실질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일 텐데 사실상 친윤 그룹 빼면은 이번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은 치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할지언질적으로 의문이 저도 들어요. 근데 지금 맥 소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페북에 올린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보면은 이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 보여서 안타깝다 하면서 불법 개헌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당과 선거 보직에서 배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해법을 딱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게 일반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아직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계시지만 어제 그 출정식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했잖아요. 네. 보수의 심장이라는 그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연설을 하니까 야유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러가라. 뭐 어디 방송에서 뭐 MBC 그 짧은 영상 보니까 그게 뭐 어저께 저녁에 제가 봤더니 그 몇 시간 사이에 120만 명인가가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바이럴이 그 확산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그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도 제발 좀 권성동 후보는 좀 안
원내대표는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원내대표가 나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말을 전해드렸어요. 이건 뭐 사실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네, 그런 그렇게 얘기가 들린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내부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처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처리 여부를 놓고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김문수 후보가 자기 세력이 없어요. 자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 사실 홍준표 그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세력과 힘이 있잖아요. 당내 지지 기반도 뭐 한동훈 대표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 후보도 일정 부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의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친윤에 의해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면서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지지세가 없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애초에 김문수 후보가 이건 당내 구태타였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원들에 의해서 거부된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면 당장에 일벌백계 했을 것 같아요. 비대위도 해산하고 권한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비대위원장은 물러갔지만 선관위라든가 거기 책임진 총장, 부총장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잖아요. 사무총장. 전부 다 날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저희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 쪽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 계엄이라든가 그 탄핵에 대한 것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절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중도적인 혹은 합리적인 보수에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그 친윤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대위 그 리스트라는 게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소문에 따르면은 원래 한덕수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그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다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되니까 그거 몇 개만 바꿔서 그냥 그걸 다시 그대로 제시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 그렇게 하시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참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면 원래 이제 본인이 12.3 그 불법 계엄 이후에 얼굴을 두텁게 하자라고 이제 누누이 이제 의원들한테 강권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그 원조 얼굴 두꺼운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창피해서 쥐구멍이 아니라 어디로 사라질 것 같은데 쿠데타라는 게 나쁜 짓인데 이 쿠데타는요 대부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는 정당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할 때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딱 사퇴하겠다고 하고 딱 이렇게 원내대표인 권영세 그 원내대표 아니 누구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딱 봤는데 뭔 얘기는 가시죠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자기 자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본인 말대로 참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 지키려고 이렇게 한심하게 뻔뻔하게 하는데 저는 이번 뭐 국민의힘의 대선 자체가 애초부터 5월 10일 날 그 새벽에 후보 날치기 사태로 저는 대선이 끝났다고 보는데 더 끝났다고 보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지 않고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와 동치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치르는 이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얼굴이 두꺼운 뻔뻔한 정치인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억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국회에서 저보고 국회의원들이 당신들이 내란이 아니냐 그러니까 죽어도 난 학교에서 쫓겨나든 감옥에 가든 거짓말은 못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국민들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간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김 후보 캠프의 박종진 전략기획본부장이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했다고 전달을 했어요.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 그때 국무위원들 전부 일어나서 사과라고 했는데 혼자 꼿꼿이 딱 앉아 있었던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거에 얘기하지 않았던 걸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SNS에 국힘에게 미안하다. 큰 짐을 안겨줬다. 이런 SNS 남기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절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요?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일단은 박정진 전략기획본부장이 굉장히 비전략적인 전략적이지 못한 발언을 한 거죠. 근데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후보의 직접 코멘트를 건네면 안 돼요. 그게 명백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달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경우는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만한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은 그거는 진짜 더 큰 문제고 알고 했다면 왜 알고 이런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절로 그냥 이번에 후보가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상당한 모독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을 왜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하는데 안 하고 앉아 있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투자를 해서 1000억 원을 갖다가 벌겠다라는 이건 대장동도 아니잖아요 여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적절치 안 한 얘기고 뭐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냥 농담 삼아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저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 버리면 그건 후보한테 너무 큰 타격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말이 전략적이지 않은 건 맞죠. 뭐 김문수 후보는 머리를 꼿꼿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찬성하고 사과할 필요 없다고 인정한 꼴이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지키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거는 솔직히 좀 김문수 후보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략적으로 큰 도움을 준 거예요 민주당에. 김문수 후보면 땡큐라고 그랬거든요.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도가 확실해진 김문수 후보를 만든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을 줘야 된다.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한 전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통합선대위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벌써 SNS에 여러 차례 출당, 절연 이런 걸 선제 조건으로 좀 내놨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한 대표가 아니 왜 벌써 패배주의에 젖어 이기는 것부터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측근들이 뭐 민주당으로 건너가고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나는 민주당으로 가겠다 했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거의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아니 왜 선거 시작하자마자 한동훈이에요.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더니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우리 당이 다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선거 시작되자마자 왜 한동훈 안 와?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페북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대법원장 청문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게 또 한동훈이에요. 아니 왜 우리 지금 선대위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제대로 된 공격을 해야죠.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그냥 한동훈 빨리 와서 우리 도와줘, 한동훈 해줘. 이게 너무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뭐 오늘 출정식 열립니다만 당연히 김문수 후보 당선되기 위해서 저희는 당원으로서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들 할 일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맞서 싸워서 표를 더 얻어올 생각을 해야지 대구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표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기획을 잘해서
빨리 좀 제대로 싸워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대선에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곳곳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왜 질 생각만 먼저 하냐. 벌써 이제 뭐 그 책임을 물을 사람만 찾고 있는 그런 꼴은 맞는 지적 같고요. 사실상 친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당권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빨리 21일 가라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끝나고 나서 친윤 중심으로 당권 재정비를 통해서 일단은 뭐 질 건 지고 야당을 준비하자. 대신 한동훈 친한계가 아닌 친윤, 윤석열을 품은 친윤계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다음 정부도 맞서서 야당 생활을 하겠다. 저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선거하는 거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냥 내부에서 여전히 뭐 그냥 서로 간의 자중질환의 조짐만 보이는 것이고요. 뭐 보면 그렇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공격하는 것, 공격은 아니지만 그런 책임 묻는 것도 또 내부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이 시작됐으면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혀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태배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포기, 당권 준비 뭐 그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